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습 습관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하게 된 카이스트 박승희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컨텐츠는 첫 번째로 저의 이야기, 그리고 습관 형성 방법, 그리고 고려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습관에 대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2학번으로 재학 중에 있으며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110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지금 과 학생회에서 기획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영재교육원에서 경남 초5 튜터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 학부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카이스트 지금까지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에 관한 전반적인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일단 중학교 시절에는 처음 해보는 시험 준비였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작았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보다 사실 조금 더 중요했던 게 학원 선행이 저에게는 많은 의미였습니다. 1년 정도 먼저 선행을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나날이 어려워지는 선행 진도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가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학습 습관을 세우기보다는 그 생활 습관을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일단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서 독서실에 가는 습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 그리고 의문점이 생겼을 때 바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막혔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였어요. 계획을 세우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계획을 잘 못 세웠어요. 얘를 못 세운다 하면 어떤 것이냐면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세운 거죠. 오늘 수학 문제집 뭐 30장을 풀 거야. 이런 식으로 저의 욕심을 먼저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3년간 계획을 꾸준히 세워 나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양을 파악을 하고 이에 맞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되게 학군지에서 나왔는데 중학교는 사실 그렇게 학과열이 높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오니까 갑자기 범위가 늘어나고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친구들도 다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뭔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제가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딱히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면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정해진 공부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고등학교에 어려움을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 했던 방법이 일단 전략을 세우지 말고 일단 양으로 승부를 보자. 일단은 공부를 하자라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양으로 보자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그렇게 부딪혀야만 했던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나 공부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렸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그냥 했어요. 그리고 무식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뭐 깜지를 써서 외워도 되고요. 계속 그냥 읽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해봤어요. 일단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자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이거는 흔히들 성공을 습관으로 삼자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습관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공부 자체를 습관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내 목표를 지키는 것을 습관으로 길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공부에 관해서
근데 무작정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냥 양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1학년 겨울방학 때 생겼어요.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전략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과학 네 과목 물화생지를 모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과를 2학년이 올라갈 때 진학을 해야겠다고 이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앞에 놓여진 너무 많은 범위들과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략을 세우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나에게 쌓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암기를 할 때 내가 암기는 조금 자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학습지를 많이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라든지 근데 이제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수학을 학기 중에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어차피 성적이 안 올라. 수학은 방학 때 다 해둬야 돼. 이런 식으로 저에게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다 활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이대로 공부를 하자. 이건 즉 똑똑하게 공부해보자로 이제 바꿔줄 수 있겠죠. 일단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제 강점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수학, 과학을 잘했어요.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빨리 풀었어요. 문제를 빨리 많이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좋았고 오래 앉아서 버티는 힘이 강했습니다. 무식하게 공부했으니까요. 그리고 약점을 생각을 해보면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 친구들이 너무 잘했고 원어민처럼 했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못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약간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신 있는 수과학은 방학 때 다 끝내놓자. 이거는 어차피 암기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해가 필요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수학, 과학을 방학 때 많이 공부를 하고 암기 과목을 학기 중에 공부를 하자. 예를 들면 영어, 국어 같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수학, 과학의 장점을 더 부각을 해야겠다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수가 잦았잖아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카이스트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 카이스트에 와서도 이제 여러 난관이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전공 과목들이 제 눈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공부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놀아야 했어요. 동아리도 해야 됐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됐고 이렇게 튜터링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 말고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대학에 오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를 잡았죠. 시험 기간 3주 동안이라도 빡세게 공부를 하자. 공부에 집중을 하자라고 했고 지금까지 잘 이 공부 방법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줄 수 있는 이제 멘토링 같은 것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습관 형성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왜 습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의 주체가 나이고 습관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기적인 목표가 있겠죠. 대학에 가야 하고요. 고등학교에 가야 하고, 그리고 성적을 잘 받으면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기분도 좋아져요. 이런 단기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과정 중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경험, 그리고 집중을 계속해 보는 경험. 하기 싫어도 해야 하잖아요, 공부는. 그런 걸 해야 하는 경험. 그리고 시험을 긴장이 되지만 이걸 이겨내고 내가 목표한 점수를 받는 경험. 이러한 경험들이 사실 공부라는 것 아래 있지만 지금은 나중에는 이게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 습관을 세우고 그리고 직접 이를 이행하고 그리고 공부의 주체, 인생의 주체가 되어보는 경험을 지금부터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꾸준히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을 통해서 성공과 성취감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공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제가 원하는 시험 점수를 받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하나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이 차근차근 하나씩 모인다고 그리고 성공과 성취감이 차근차근 누적된다면 여러분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꾸준히 이행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작은 성공들이 모여 여러분이 뭘 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가 되어 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습관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습관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기본 원칙 4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행동하는 겁니다. 습관은 우리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동해야 됩니다.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도 해 봐야 되고 습관이 맞는지 실험하기 위해서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것은 일단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두 번째는 이제 실험을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 계속 이걸 해야 돼요. '이 습관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가? 이게 습관으로 삼을 만한 방법인가? 효율적인가?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습관을 실험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 나가고 나에게 최종적으로 맞는 습관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제 행동할 이제 이것도 습관입니다. 행동을 계속 실험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습관을 이행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획만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습관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습관을 지키려고 충분히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는 keep on doing it. 계속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 실패하더라도 오늘 습관을 못 지킬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설사 이제 설령 이제 3 일만 지키고 습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다시 도전하는 것, 계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습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제시 드리는 습관 형성 스텝 3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스텝은 계획하기, 실험하기, 정착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계획하기부터 볼까요? 일단 계획하기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을 파악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목표, 예를 들면 한 학기나 1년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고3 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문서를 제작을 했어요. 각 과목별로 어떤 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집, 어떤 인강을 들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옆칸에 목표를 적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국어의 목표 첫 번째를 볼까요? 국어는 아침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자. 8 시부터 11 시까지. 그리고 평가원 기초를 분석해서 평가원의 사고방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되게 추상적인 목표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다 세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옆에 학원, 인강, 문제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파악을 하고 옆에 계획표에 각 문제집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목표를 세웠죠. 수학으로 한번 예를 또 들어 볼까요? 지금 수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수학을 1 등급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겠대요. 공부 시간의 절반 이상을 수학에 투자할 것. 이거는 이제 제가 수학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수학을 방학 때 잘 해 놓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제 또 이런 목표도 있었어요. '나는 수학 재능충이 아니기 때문에 닥치고 계속 감을 잃지 않게 새로운 풀이를 받아들일 노력해야 된다.' 이제 수학 한 문제 푸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수학 공부 매일매일 하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대, 절대, 절대 일일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학원, 인강, 문제, 공부 방법 이런 식으로 다 세워 놨죠. 이런 식으로 나의 할 일, 내가 이거는 예시가 1 년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 겨울방학이겠죠. 그리고 내가 정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다 리스팅을 해 보고 할 일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세운 계획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물론 나중에 이 계획은 다 수정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완을 해 나갔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해요. 내가 할 일을 다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습관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굉장히 루틴적으로 풀어주신다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상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실험을 해 봐야겠죠.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계획인가? 이게 맞는 계획인가?'를 해 봐야겠죠. 그럼 실험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하기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습관인가?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알맞은 습관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올랐는지 그리고 생활 패턴이 유지가 되었는지 등의 하위 질문이 있겠죠. 그럼 아까 계획표를 예시로 좋은 점과 나빴던 점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직접 한 달 동안 해 봤더니 기상 시간,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했는데 생활 패턴이 안정되었어. 이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매일 영어 단어 50개를 꾸준히 외우니까 영어 학원 시험도 아주 이게 쉽게 통과를 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은 나중에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까요? 그냥 기상을 7시로 기획을 했는데 너무 잠이 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낮에 이렇게 계속 낮잠을 잘 바에는 '한 시간 더 자고 좀 늦게 시작을 하자. 8시에 일어나자.' 이런 식으로 개선할 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어 과목을 아침에 공부하면 시험 컨디션에 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국어를 아침에 새 지문을 꾸준히 풀자. 이걸 습관으로 들이자. 이런 식으로 개선점을 했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개선점과 잘했던 점을 분석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분석 결과를 또다시 계획에 적용을 해서 나에게 알맞은 계획을 하고 이걸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착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분석했던 피드백을 다시 검증을 해 봐야 되고요. 결과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이거를 습관으로 형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기상 시간 변경을 7시에서 8시로 변경을 했죠. 일단은 이렇게 한 달을 해 봤습니다 또. 그랬더니 결과 분석을 또 해 봤어요. 첫 번째, 지속 가능성. 8시는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잠도 안 오는 것 같아. 그리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잠이 보충되니까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면 좋은 결과야. 앞으로는 8시에 기상하는 습관을 가지자라고 습관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오답 노트 예시를 볼게요. 오답 노트를 아까 이제 피드백에서 매일매일 작성했더니 쓸데없는 문제까지 작성을 하니까 오답 노트의 중요성을 제가 간과하는 것 같다는 피드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3일로 늘려보자 기간을 해봤더니 지속 가능성 3일에 한 번 오답 노트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밖에 안 걸리네. 아,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겠다. 오케이, 가능. 그리고 결과 분석.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는 눈도 생기고 내가 어려워하는 유형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 나에게 되게 알맞은 방법이네. 대신 오답 노트에서 중요한 문제만 뽑아서 하는 만큼 사소한 실수들을 줄이는 것을 더 신경 써보자라고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를 바탕으로 습관을 형성을 했죠. 앞으로는 오답 노트를 3일에 한 번씩 작성을 하고 검토하는 습관을 기르자라고 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한 내용을 다시 적용을 하고 이를 결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습관으로 정착을 했죠. 이렇게 스텝을 3개를 밟쳐서 제가 습관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는 나에게 알맞은 습관이고 나에게 맞는 습관이겠죠. 그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습관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 고려할 점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도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습관을 형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일단은 습관을 찾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두 번째로 습관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요. 세 번째는 나에게 맞는지 검증하는 방법도 힘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계속 나에게 실험을 해 봐야 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 과정이. 그리고 습관이 처음부터 좋은 습관이 나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내가 계속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든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습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나 잘 되자고 하는 거거든요.
나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습관이어야 합니다. 일단 습관은 내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습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할 수 있는, 1년간 계속할 수 있는 습관이어야 비로소 진짜 나만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여러분이 직접 지속 가능하게 짜셔야 돼요. 이거를 꼭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멘토링을 마치겠고요.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